자, 여러분 책은 358쪽입니다. 수용 따른 소유권 이전, 판매 특약, 그리고 신탁 등기 쭉 연결해 한번 소개해 보죠. 자, 수용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수용은 이미 소개했는데, 수용 따른 그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까? 보존 등기도 하고, 이전 등기도 하고. 어떻게? 미등기 부동산은 소유권 보존 등기, 임미등기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자, 특히 수용 관련된 법이 어떤 법이냐면, 법 명칭 좀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에 어디 나옵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됩니다. 안 나오네요. 솔직히 법이 명칭이 길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너무 길어요. 이거 줄여서 제가 그냥 공치법이라고 합니다. 공치법. 옛날에는 토지 수용법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명칭을 바꿨어요. 자, 여러분 수용은 내 개인의 집을 짓게 합니까? 아니죠. 뭘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로 건설한다든가 무슨 해관을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목적이 수용이지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자, 수용은 법률 규정. 이는 법률 규정입니다. 아니 그럼 어찌 알아요? 일전에 공부했죠?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등 이게 있었는데 이는 뭡니까? 공치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하니까 법률 규정. 따라 뭐 없이? 등기 없이 권리가 변동되죠. 다만 처분 요건으로서 뭐가 되야겠다? 등기되야겠다. 처분 요건 등기되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수용은 그 등기를 단독 신청, 공로 신청, 등기한 데 얘기할 때 그 등기는 단독 신청, 공로 신청, 단독 신청합니다. 그 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인감증명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도 인감증명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지게 됩니다. 또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수용은 원시취득. 수용하게 됨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다. 바다를 메꾸는 것처럼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원시취득이 됩니다. 근데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는 이야기죠. 이유가 뭘까요? 권리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종전에 주인이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이후의 재반 권리, 수용 이후에 재반 권리. 자, 수용 이후의 재반 권리 몽땅 뭐 합니까? 이는 직권 말소합니다. 등기가 이걸 없애버립니다. 직접 없애버리죠. 이를 뭐 한다? 직권 말소가 됩니다. 등견인은 수용이 되겠고 언제가 원인일자가 되죠? 수용 개시일된다 이야기하죠. 근데 수용의 방식은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 협의 수용. 협의가 안 됩니다. 뭐 하죠? 재결 통합니다. 재결. 그 시도지사의 토지 수용원의 재결을 통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재결서 등이 등기 원인 증명서면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5번째죠. 직권 말소가 되지 않는 직권 말소에 예외가 있다. 예외. 보통 다음 같은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외 있는가? 그 토지에 제공된 지역권 등기,
그 토지, 수용될 토지 위에 되어 있는 무슨 등기? 지역권 등기. 이건 뭐가 아니란 얘기죠? 직권 말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소합니까? 공동신청해서 말소한다든가 이건 별개의 문제, 직권 말소는 아니란 이야기죠. 두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해서, 재결 다른 말로 결정이라 얘기합니다. 재결해서 존속 인정된 권리, 존속이 인정된 권리. 세 번째, 수용 이전에 되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혹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이건 뭡니까? 예외가 됩니다. 여러분, 이전인가 이윤가가 중요합니다. 수용 이후의 재반 권리는 몽땅 뭐하죠? 직권 말소하는데 수용하기 전에 되어진 우리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등은 이건 뭐다? 직권 말소하질 않는다. 협의 통해서 공동 말소가 되거나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직권 말소하진 않습니다. 자,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수용 재결이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란 효력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실효가 되었네요. 이때 수용 재결 실효되었다면 수용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예, 이래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수용 따른 그 등기는 어쩝니까? 단독 신청합니다. 아시죠? 근데 재결이 효력 잃어버렸어요. 그 등기 말소되겠죠? 어찌합니까? 공동 신청해서 말소합니다. 여러분, 일반 등기는 몽땅 다 공동 신청입니다. 뭐 제외하고 예를 빼놓고 몽땅 공동 신청하고 있죠. 따라서 수용 재결이 실효되었다면 이 등기는 공동 신청해서 말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걸 간과해 버려요. 이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358쪽에 맨 끝에 동그라미 3번 좀 보세요. 3번 보니까 재결의 실효, 원인한 수익권 등기의 말소는 두 번째 줄 어찌합니까? 공동 신청한다. 제가 포인트만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환매 등기. 제가 수업 중에 이미 몇 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볼 겁니다. 특히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판 경험이 없다면 등기법이 너무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제가 권하기를 여러분 자신의 집에 등기부 등본 떼볼 수 있나요? 뗄 수 있나요? 어디서 뗍니까? 등기소 가서. 아니면 인터넷 통해 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여러분 토지나 건물의 대장 등본, 토지 대장 혹은 건축물의 등본을 떼보세요. 그 양식이 우리 기본서에는 그 양식이 나옵니다. 이건 뭐 기초이든 돼가지고 그런 거 빼놨는데 우리 책에는 그 양식이 나오지만 그 책에 있는 양식보다도 여러분 소유의 건물, 토지를 떼보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아, 그래 내가 옛날 산 거야 이거. 그때가 요때가 됐었네. 파악할 수 있죠. 아니면 그 부모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나 집에 등기부 등본이나 대장 등본 떼서 요 시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건 좋은 것은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걸 떼부야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꼭 떼보세요. 등기부 등본과 대장 등본 떼보면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될 겁니다. 이 등기부를 뭐라 불러줘요? 집합건물 등기부. 일반 등기부 달리 표지부가 두 장 있어요. 일동 전체가 있고 여러분의 소유하는 전유 부분에 그 표지부가 있죠. 이것들은 뭐 제가 수업 시간 또 설명을 통해서 소개할 테니까 일단 무조건 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험 생활에서 이룬 것은 11월 혹은 12월 시작됐다는 사실이죠. 기초과정이지만 이런 흐름이 있구나. 1월달 처음 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 기조가
시험 보기 전까지 9월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야, 2개월, 3개월에 한 번 듣는데 한 번만 딱 들으면 되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5번, 6번 들어줘야 돼요. 반복해서. 근데 횟수가 반복될수록 귀가 더 커집니다. 눈이 더 커집니다. 많이 보이고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디 한 번, 2번 갖고는 이게 되질 않아요. 최소한 6번, 7번. 그리고 시험 임박해서는 이 두꺼운 책을 하루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몇 시간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준비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드는데 여러분 전국의 어떤 수험생보다도 유리한 점이 일찍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장점이 되고 끝까지 함께 한다는 약속만 지킨다면 내년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법률만 한 10여 년 이상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느낌을 알아요. 어려워요. 우리 민법 같은 경우 3년을 배웁니다, 대학에서. 민법 같은 경우 3년을 배워요. 근데 2개월, 3개월 배워서 할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찌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꼭 반대만 얘기해요. 아닌 걸 기라 얘기하고, 긴 걸 아니라 얘기하고. 소위 법률 마인드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법률 마인드가. 이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것들을 갖춰주게 됩니다. 절대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등기법이나 지적법 같은 경우는 실무 영역이 되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훨씬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과정이 힘이 들지만은, 다만, 모든 과목이 연계됩니다. 연계되고, 요 등기법을 좀 더 효율적 공부하려면 민법을 좀 더 열심히 보는 겁니다. 민법과는 달라요. 다 민법의 특별법이 돼가지고 민법 기초가 돼서 등기법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시고 한 술에 절대 배부를 수가 없어요. 이건 기초과정에서는 야, 내가 그냥 과목의 구성이 이렇구나. 공법은 어떤 내용이고 공시법 어떤 내용이다. 이것만 감 잡아도 1월달 혹은 3월달은 수험생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이죠. 이걸 아시고 조금씩 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환매등기 혹은 환매특약등기라 이야기합니다. 확인해보죠. 환매등기 혹은 환매특약등기, 즉 환매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채권. 왜 채권인가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왜 채권인가요? 물권이 아니니까. 제가 소개하잖아요. 민법으로 물권은 정했다. 몇 가지? 8가지. 아닌 모든 재산과는 권리는 뭐다? 채권이다. 임차권 물권인가 채권인가요? 채권. 물권 총 8가지 알 수 있죠? 점유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유치권, 질권. 몇 가지? 8가지. 민법 시간 통해서 배워요. 등기법 시간을 꺼내고 상세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물권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걸 뭐라 합니까? 물권? 법정주의를 얘기하고 8가지가 있다. 아닌 건 몽땅 뭡니까? 채권. 자,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합니까?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합니까? 예. 민법 186조 정하기를 부동산의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의 특실 변경은 뭐가 되어야겠다? 등기되어야겠다. 물권은 등기가 돼야 돼요. 법률행위는 등기가 돼야 돼요. 근데 채권은 등기 안 해도 효력 발생합니다. 이런 예, 임차권, 물권, 채권, 채권, 임대인, 임차인 계약하죠? 차임 주죠?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등기하면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등기하면 등기는 대항요건이라 그래요. 대항요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등기한다면 임차권 설정되어 있구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임차인 맞아요. 내가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앞으로 대항력, 대항요건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환매권도 채권입니다. 등기 안 해도 발생합니까? 예. 등기하면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누구에게? 3자에게. 내가 되사올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죠? 자, 환매권 의미 다시 소개합니다. 제가 이런 예 들었었죠. 갑을 친한 친구 사이다. 갑. 갑자기 목돈 필요해요. 근데 신용이 없어요.
돈 빌려 쓸 수도 없네요. 하자. 하나뿐이 없는 집을 가지고 친한 친구를 제가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랑 친한 친구 맞잖아. 내가 명의만 너 명의로 넘겨놓을 테니까 매매 형태로 명의만 넘겨놓을 테니까 내가 나중에 이걸 빚 갚고 찾아올게. 라고 무슨 등기? 환매 특약 혹은 환매 등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환매 등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매통에서 매도인이 매도인이고 그리고 매수인이죠. 매도인이 뭐가 되고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가 되죠. 얼마 이내 신청돼야 돼요? 60일. 왜? 계약기한 소유권 이전 등이니까 의무자에 뭘 제공합니까? 등기필, 정보, 임감증명 제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되찾아올 거야. 이걸 뭐랍니까? 환매 혹은 환매 특약이라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죠? 자, 환매 특약인데 이처럼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와 항상 동시에 신청합니다. 어떻게? 동시에. 똑같은 접수번호 줍니다. 동시에 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면서 매도인이 뭐가 돼요? 권리자. 매수인은 뭐가 돼요? 의무자가 됩니다. 잘 보세요. 이때 매수인 환매 등기할 때 등기bil 정보 제공합니까? 임감증명 제공합니까? 다시 뭐예요? 등기bil 정보 제공합니까? 예. 임감증명 첨부합니까? 자신이 있어요. 반분이 안 맞았네요. 다시 물어요. 매수인 의무자죠? 뭐해서? 환매 등기할 때 임감증명 첨부해요? 등기bil 정보 제공합니까? 모두 안 합니다. 안 해요, 못 해요? 왜 못 해요? 안 해요, 못 해요? 못 합니다. 왜? 등기bil 정보가 없어요. 아니, 왜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소개했죠? 그 말. 이전 등기, 환매 등기 동시에 합니다. 어떻게? 동시에. 이전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하니까 등기bil 정보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소유자인가요? 아니죠. 인감 첨부해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 다시 구별합니다.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 등기bil 정보 제공합니까? 예. 왜? 의무니까. 인감 첨부합니까? 왜? 소유권자니까. 알 수 있죠? 환매 등기합니다. 의무자 매수인. 등기bil 정보 제공합니까? 안 해요, 못 해요? 왜? 없는 거 이해돼요? 없죠? 동시에 하니까 이전하지 않는 겁니다. 인감 첨부해요? 안 해요. 왜? 소유자가 아니니까.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수익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합니다. 동시에 하는데 수익권에는 주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 등기. 그림 그린다면 이런 그림 모습 될 겁니다. 3번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였나요? 주등기. 아시죠? 그 다음에 3의 1, 4번이 아니라 3의 1, 간명의의 환매 특약.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빚 갚고 찾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딴 사람 병이 껄떡껄떡 됩니다.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누구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갑에게. 알 수 있죠? 갑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을이 이걸 제3자 병에게 팔 수 있나요, 없나요?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명이 돼 있으니까? 을 명이 돼 있으니까. 근데 병이 다 살라 할까요? 안 살라게 잘. 왜? 이건 다시 갑을 찾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간은 살라진 않지만 팔 수는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 나가서 환매 특약 할 때 병한테 병이 돼 살 거야.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갑이 사는 게 아니라 병이 돼 찾아올 거야.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구만 가능합니까? 갑, 매도인만 가능한 겁니다. 제3자를 환매권자는 특약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 수 있겠죠? 예. 이것이 환매등기 일반적인 모습이 됩니다. 자, 환매등기는 이전 등기와 동시하되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환매등기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무엇을 반드시 기재하는가? 필요적인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을 꼭 기재한다고 그러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꼭 기재합니다. 어떤 것?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자, 그리고 기간은 5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5년 초과할 수는 없다.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년 기간 넘은 것은 우리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환매권의 실행 등기합니다. 자, 환매권의 실행 등기 그 뜻이 뭔가 보세요. 때가 되자 갑은 내게 빚을 갚았어요. 빚 갚았으니까 부동산 되찾아올 수 있겠죠? 이걸 뭘 한단다? 환매권을 실행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소위 환매권의 실행 등기입니다. 자, 환매권 실행은 가만 보세요. 환매권 실행은 매도인 명의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누구 명의? 매도인 명의 소유권 이전. 이 그림 본다면 4번에 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는 어찌 할까요? 그럼 환매권 실행했습니다. 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환매 등기 어찌 합니까? 어떤 말소? 환매 등기는 직권 말소합니다. 자, 환매권을 실행한다. 환매 등기 어찌한다? 직권 말소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등기관이 직접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왜? 소용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환매권 실행 이외의 경우 있다. 이외의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때가 돼도 5년 돼서도 빚 못 갚아요. 이런 경우 있죠? 이제는 어찌 할까요? 이때 어찌 합니까? 예, 이때는 공동신청해서 말소합니다. 공동신청해서 말소가 됩니다. 한번 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집을 저당 잡히고 3억을 빌려서서 3억을 빌려 쓰고 5년 내에 빚 갚고 차적을 했어요. 근데 이 집은 5억 상당의 집이 됩니다. 5억쯤 되니까 3억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가 돼도 5년 됐어도 3억을 못 갚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찌합니까? 어른 너무나 억울해요. 돈을 빌려줬는데 5년 돼도 못 갚으니까 어찌합니까? 갑을 간에 상의합니다. 여보게 갑 어찌 된 거야? 5년 다 됐잖아. 근데 부동산도 명의내 가져갈 거예요, 그냥. 이게 될 수 있겠죠? 예. 자, 이때 뭐 3억짜리니까 내가 갑이 얘기하죠. 그래, 1억만 더 주고 너 이거 해. 할 수 있겠죠? 더 주고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 즉 환매권자 갑은 등기 의무자, 환매권 설정자 을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해서 말소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환매 등기를. 알 수 있죠? 이전 등기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 이미 등기돼 있으니까. 알 수 있겠죠? 이래서 공동 신청해서 말소가 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매 특약 등기 일반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것만 제가 확인해 보죠.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해서 동그라미 3번 환매권자는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 매도인 돼야 된다. 제3자 되는 특약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가능할까요? 환매 등기, 이전 등기 가능할까요? 어떤 그림 모습인가 보세요. 갑은 때가 돼도
3억을 못 갚았어요. 근데 부동산 5억쯤 됩니다. 근데 이걸 못 갚으면 5억짜리가 넘어가죠? 하자 갑은 병을 쫓아가 얘기합니다. 여보게 병. 내가 이 집을 3억 주고 돈 좀 빌렸었거든. 근데 5년 전에 내가 빚을 못 갚고 있어. 나한테 1억만 더 주고. 얼마 더 주고? 1억만 더 주고. 네가 3억 갚고 찾아오면 되잖아. 가능합니까? 환매권은 뭐 한다 하죠? 이전한다 그래요. 아까 소개한 내용과 달라요. 환매권자를 제3자는 특약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환매권 이전은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환매등기는 부기등기예요. 그리고 뒤에 소개되겠지만 소유권 이전을 제외한 모든 이전 등기는 또 무슨 등기? 또 부기등기. 이게 소위 부기등기의 부기등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3의 1의 1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도 있다. 알 수 있죠? 환매등기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첨부정보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인감증명과 등기필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공할 수가 없죠? 예,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설명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됩니다. 한 장 넘어갑니다. 예, 등기력, 환매 특약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즉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등기한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등기 안 해도 양 당사자 효력 발생하지만 등기함은 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 말소 2개 나오죠? 환매권 실행한다 어찌합니까? 직권 말소. 환매권 실행 이의 경우 계약 해제, 특약의 무효 취소, 기간 경과 등등등 어찌하죠? 공동 신청해서 말소하여야 한다. 지금 소개했던 말이 그 말이 됩니다. 자, 4번째, 5번째, 6번째입니다. 신탁등기. 여러분 옛날 중세 보게 되면 신탁 얘기하죠. 그 신탁 이런 신탁이 아닙니다. 그건 이런 신탁입니다. 그건 이런 신탁이에요. 그렇죠? 일반 사람인데 뭐처럼 신처럼 어떤 그 점성술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요 신탁이 되고 우리 신탁은 요 신탁입니다. 믿을 실전에서요. 믿고 맡긴다는 얘기예요. 자. 가백스 부동산을 을에게 맡깁니다. 이때 맡기는 자를 뭐라 하죠? 위탁자, 맡아 관리할 자를 수탁자. 근데 이것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맡깁니다. 이를 뭐라 합니까? 수익자라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죠? 수익자. 이처럼 신탁 관계는 3자의 신뢰가 전제가 됩니다. 3자의 신뢰가 전제가 돼서 이걸 맡기는 걸 신탁등기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신탁등기는 그 등기를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예? 여기에서 너무나 자주 나왔어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처음에는 공동 신청이 됐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단독 신청이 됩니다. 어떻게? 수탁자만의 단독 신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탁등기 모습 주로 어디서 볼까요? 주로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신탁등기를? 예, 부동산을 금융기관 맡기는 경우 있어요. 부동산을. 자, 부동산을 내가 운영하려고 보니까 힘이 들어야 하니까 금융기관에 맡겨버립니다. 운영해서 좀 재산 증식해 달라고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이런 때 신탁이 필요하고 주식 같은 경우도 신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예가 아주 많습니다. 자, 아무튼 맡기는 자, 맡아 관리할 자, 수익자, 3자의 신뢰가 전제돼야 됩니다. 신뢰가 전제되면서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 됩니다. 만약에 수탁자가 수인, 여러 사람 된다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 합유 관계 돼. 합유로 표시가 됩니다. 합유는 나중에 소개되겠지만 상속이 안 됩니다. 이전이 안 됩니다. 이건 상속 안 되고 이전도 안 되죠. 예. 자, 그러면서 수탁자 그 등기를 단독 신청하자니 할 때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가 대위할 수 있는가? 위탁자와 수탁자가 그 등기를 뭐합니까? 대위 신청할 수, 위탁자와 수익자가 그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신탁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여러분 잠시 보세요.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동시에 했죠? 소유권 이전은 무슨 등기? 주등기.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입니다. 근데 신탁의 등기는 하나의 등기입니다. 하나의 등기. 이런 모습입니다. 그림 모습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을 명의로, 그러면서 신탁 등기 이렇게 표현해줘요. 몇 개의 등기입니까? 하나의 등기입니다. X부동산은 수탁자 을명이 등기된 건데 갑이 맡겨놓은 부동산이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을명이 등기됐지만 을 게 아니고 갑이 맡긴 거야. 그러면서 하나의 번호 주면서 등기가 되는 겁니다. 앞서 봤던 소유권과 환매 등기는 별개의 등기였죠? 잠깐 보세요, 여러분. 이 등기 완료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필증은 누구한테 줘요? 매수인에게, 을에게. 환매 특약 등기 필증 누구한테 줘요? 매도인에게 주는 겁니다. 등기 필증이 2개 나와요. 근데 이건 등기 필증이 하나뿐이 없어요.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등기 필증을 주게 됩니다. 해서 그 내용이 다르고 동시에 신청해주면 동시에. 그리고 신탁원부를 만드는데 신탁원부는 부동산의 개수마다 신탁원부를 작성합니다. 웬 신탁원부가 뭐냐면 어떤 부동산을 맡겼는가, 누가 맡겼는가, 누가 맡아 관리할 건가, 언제까지 할 건가, 얼마의 수익을 낼 건가, 이 모든 걸 등기부 기재한다면 등기가 복잡해져요. 하니까 이걸 별도 묻고 정리한 장부가 있는데 이를 뭐라 합니까? 신탁원부라 이야기합니다. 부동산마다 신탁원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등기부 기재할 내용을 별도 장부 만들어 기재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 광의의 등기부인가요? 예, 광의 등기부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중 광의 등기부 또 있었죠? 뭐 있었나요? 부동산 개수가 2개 이상이거나 수인의 매도인 매수인 존재할 때 거래 가액을 기재합니다. 어디에다가? 매매 목록에다가. 아시죠? 매매 목록도 광의 등기부인데 신탁원부도 광의의 등기부가 됩니다. 해서 등기부와 똑같이 취급하는데 연구보존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등기상 증명서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자, 신탁 등기는 신탁은 물건인가요? 채권인가요? 채권. 왜? 물건이 아니니까. 따라서 등기하면 3자에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하면 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등기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주등기 모습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신탁등기 모습이고 만약에 수탁자가 수인된다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 합유관계라고 기재가 되겠죠. 수탁자가 수인이면 이를 합유관계라고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잠깐 소개해보죠. 민법상 공유란 공동 소유하는 걸 말합니까? 공유라 이야기합니다.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그리고 총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등기의 종류는 공유랑 합유랑만 존재합니다. 공유랑 합유랑만 존재하는데 이 총유는 보통 그런 모습이죠. 교회 재산. 교회 재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지금 문제가 됩니다. 교회 재산은 그 목사님 겁니까? 성도들 겁니까? 예? 교인 겁니까? 교회 겁니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우리가 잘 나가는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 있죠? 목사 중심파, 장로 중심파.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재산 가지고 싸움합니다. 이게 누구 건가 하는 겁니다. 교회 구성원의 총유가 됩니다. 총유. 아시겠죠? 누구 거라 볼 수가 없어요. 하니까 어디 갑니까? 재판까지 갑니다. 재판 간다는 얘기는 인간 세계 끝이라는 얘기예요. 별게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 등기는 이 두 가지만 존재해요. 공유랑 합유랑만 존재합니다. 공유란 공동 소유의 준말입니다. 아시죠? 지분을 기재할까요? 지분 기재예요? 2분의 3분의 1 지분 기재합니다. 내가 죽었어요. 그럼 상속 가능합니까? 상속 가능해요. 내 집은 팔아먹을 수도 있나요? 예, 이전도 가능합니다. 이전도 가능합니다. 아시죠? 반면 합의는 지분 표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지분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돼야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팔아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따라서 수탁자가 수인된다면 이는 공이라 쓰지 않고 뭐라 쓴다? 합유라 써요. 합유. 이럴 경우 만약에 수탁자가 수인적 한 명이 사망했죠? 이때는 이전 등기할 게 아니라 합유 명인 표시에 무슨 등기? 변경 등기가 돼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것이 아니라 합의명의 표시에 변경 등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 말 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께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361쪽을 잠깐 보세요. 자, 내용에서 동그라미 2번 신탁 등기는 채권이라서 등기할 때 3자의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첨부정보의 신탁 원부는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제출합니다. 이제 신탁 원부는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등기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실행에 있어서 수탁자가 수인 여러 명일 때 그 신탁 재산이 합의 뜻을 기재해야 된다. 이 말은 상속도 안 되고 이전도 안 되고 지분도 표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재산되는 경우 있겠다. 이때는 어떤 모습으로? 주등기 모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 주등기 모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신탁 등기 말소는 권리전이나 말소등기나 수탁자 고유재산 된 때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그냥 이것은 참고로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게 신탁 등기 관련 거네요. 처음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이겁니다. 신탁 등기는 수탁자의 단독 신청이다. 그리고 수탁자가 수인일 때 무슨 관계? 합의 관계 된다. 합의의 본질적 의미는 상속과 지분 표시와 이전되질 않는다. 여기에 그 진정한 의미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뭐 진정 명의에 목다른 소유권 이전, 진정 명예보다는 소유권 이전 등등에서 이전 등기 관련 내용이 한 10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주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볼까요? 가백스 부동산 을명의에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 말을 만들어 꾸미자면 갑을사의 부동산을 야 내가 팔 거야 내가 살 거야 돈 줄 거야 말 거야 하다가 아무튼 등기돼 버렸어요. 돈도 안 줬는데 유효 무효?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되시겠죠? 근데 이 등기는 전체가 잘 됐나요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따라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의뢰 소유권 이전 무슨 등기? 말소 등기 되겠죠. 알 수 있죠? 근데 등기의 전부 일부가 부적법한 말소됩니다.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되겠죠. 두 번째 간명의의 소유권 이전에 말소 회복 등기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누구 명의로 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세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복잡하죠? 이런 때 이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잘못된 의뢰서 갑으로 한 방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정 명의 회복. 진짜 주인 명의 회복됐다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이게 바로 진정 명의 회복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소개한 사례에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말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잘못된 의뢰서 갑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 원인은 뭐라 하죠? 진정 명의 회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경우는 농지라도 농지증을 첨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농민이니까. 알 수 있죠? 허가지역입니다. 허가증을 첨부해야 안 해요? 허가증 첨부하질 않습니다. 제3자 동의 승낙 첨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진짜 주인 명의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정 명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소유권 이전은 웬만하면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자, 이때 갑은 등기, 권리자, 어른 등기, 의무자 공동 신청합니다. 근데 의리 협조 안 해요? 기왕 4명이 등기된 건데 안 넘겨줄 거야. 어쩌합니까? 소송을 얘기해서 판결 통해 단독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데 갑이 애쓰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상속인 또한 같다. 의를 상대 공동 신청하거나 아니면 판결 통해 단독 신청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전 등기한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께 오늘 소유권 관련 등기를 소개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신청권자 관련 내용 그리고 이전 등기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특징들 이런 내용이 파악되면 되는데 앞서 봤던 그 총론이 좀 정리가 돼야 강론 과정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만 딱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 책을 다 뗄 건데 소유권 이해 관리 그리고 각종 등기 내용 따른 그 등기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되겠고 1월부터는 진짜 우리 책이 나옵니다. 여기는 많은 그림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은 전국서 책으로 유리합니다. 이 말은 좀 일찍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